안녕하세요. CNA 논술 강사 강경민입니다. 아이들에게 방학은 독서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은데요. 무작정 많은 책을 읽기보다는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한 깊이 있는 책 읽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5, 6학년 아이들의 8월 프로그램과 함께 8월 선정도서 중 아이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초등학교 5학년은 7월에 이어 한국사 수업이 이어집니다. 이번 달에는 일제강점기에서 현대민주화 운동까지 주요 흐름을 살펴봅니다. 이 시기는 우리 역사상 가장 아픔을 겪었던 시기이면서 동시에 가장 진취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픔과 신념이 공존했던 역사를 살펴보며 우리 아이들도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자기 발전을 이루는 힘을 길러봅니다. 1주차 선정도서는 재미있다 한국사 5권입니다. 시기별 일본의 지배 방식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일본의 지배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저항했는지 이해하고 일제강점기의 다양한 독립운동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2주차 선정도서는 오빠 생각입니다. 1주차에 배웠던 일제강점기를 통해 심화 독서를 진행합니다. 이 책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5편의 동화입니다. 오빠 생각을 읽으면서 우리 민족의 아픔에 공감해보고 지난주에 배운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상황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며 비극적인 우리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3, 4주차 선정도서는 재미있다 한국사 6권입니다. 3주에는 해방 이후 냉전체제 속에서 남과 북이 분단된 과정을 살펴보고 6.25 전쟁의 발발 원인과 과정, 피해 모습 등을 살펴보며 전쟁이 남긴 상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주에는 전쟁 이후 독재 정권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자 했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찾은 후 대한민국에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봅니다. 그럼 이제 1주차 선정도서인 재미있다 한국사 5권의 3부, 일제강점기의 시련 속에서를 살펴볼까요? 3부는 총 5교시로 되어 있고 1, 2부와 이어지기 때문에 8교시부터 시작합니다. 8교시, 하늘도 땅도 사람도 울던 날은 중명전에서 시작합니다. 중명전은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멋진 건물인데요. 이렇게 멋진 중명전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조약을 맺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1905년 일본은 군대까지 동원해 고종과 대신들을 협박해서 을사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겼고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해 우리나라 정치 전체를 간섭하게 됩니다. 이 중명전 전시실에는 헤이그 특사에 대한 내용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고종 황제는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여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했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교시, 조선의 땅도, 쌀도, 회사도, 일본의 것에서는 일본의 식민지가 된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35년간 이어진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여러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무단통치기라 불리는 1910년에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전국의 토지를 꼼꼼히 조사하고 토지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 문화통치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토지조사 사업을 마친 일제가 산미 증식 계획을 시작하는데요. 9교시에서는 일본이 조선의 토지와 쌀을 빼앗게 되는 시기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10교시, 3월 하늘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은 일제가 세운 커다란 감옥으로 3.1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가둔 곳입니다. 3.1운동은 일제의 탄압으로 결국 실패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11교시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에서는 다양한 독립운동을 살펴봅니다. 비폭력운동이었던 3.1운동 이후 다양한 민족운동이 일어났는데 그중 대표적인 활동은 무력투쟁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부터 윤봉길 의사까지 다양한 독립운동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교시 전쟁은 일본이 고통은 우리가 에서는 1930년 민족 말살 통치 시기를 살펴봅니다.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가서 강제로 일을 시켰고 전쟁터의 군인으로 목숨을 잃게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목처럼 전쟁은 일본이 했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역사도 부모님과 함께 읽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면 쉽고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아이들과 일제강점기, 일제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일부 일본 사람들은 일제의 침략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땅 주인도 확실해지고 세금도 정확하게 거둘 수 있어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아이들과 이런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보면서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 계획은 농민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했을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책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를 객관적 근거로 삼아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선의 독립을 위한 효과적인 저항운동은 무엇일지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저항운동을 펼쳤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무력투쟁과 외교 독립운동인데요. 조선의 독립이라는 목표는 같았지만 독립을 향한 방법은 서로 달랐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현실적인 투쟁 방법은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독립을 위해 더 큰 성과를 거둔 방법은 무엇이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들은 아이들이 역사적 사실을 비교하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올바른 역사의식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6학년입니다. 8월에 진행되는 베스트 컬렉션 두 번째 시간은 교과서 소설 다보기입니다.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을 연구하고 새 교과서의 내용을 완벽 반영하여 아이들이 현대 단편 소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구성했습니다. 소설 전문을 수록한 작품 읽기에서는 혼자서도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어려운 단어들을 알기 쉽게 풀이했습니다. 그 주에 읽은 작품들은 개념 익히기를 통해 문학 이론에 적용하여 분석합니다. 또한 꼼꼼히 읽기를 통해 작품의 맥락을 잘 짚어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생각 나누기에서는 토의, 토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펼치기를 통해 다양한 주제의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문장력과 함께 글을 구성하는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읽어보기에서는 함께 읽을 만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주에는 이청준의 연과 황순원의 소나기를 감상하고 소설의 개념 및 소설 구성의 3요소, 그리고 소설의 주요 기법 중 하나인 암시와 복선을 알아봅니다. 2주에는 소설에 나타나는 갈등의 개념과 종류를 알아보고 이를 적용하여 현덕의 하늘은 말 것만,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을 분석해봅니다. 3주에는 가족을 주제로 한 작품 성석재의 약방할매, 현덕의 나비를 잡는 아버지를 감상하며 소설 구성의 5단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4주에는 소설의 서술자와 시점에 대해 알아보고 오영수의 고무신, 주요셉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통해 각 시점의 장단점을 살펴봅니다. 5주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설화입니다. 소설과 대비되는 설화의 개념을 정리하고 설화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제 2주차에 수록된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970년대 청계천 세운상가를 배경으로 합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제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시기였는데요. 공업화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국가 주도로 저고가 정책이 시행되어 농촌이 피폐해지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둑의 주인공 수나미처럼 돈을 벌기 위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수나미는 16살, 청계천 세운상가 뒷길의 전기용품 도매상에서 일합니다. 수나미는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인기 있는 점원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유독 많이 불던 어느 봄날, 배달 일을 하던 도중 세찬 바람이 불어 자전거가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신사의 비싼 차에 흠집을 내게 되는데요. 신사는 여자들 손톱만 살짝 닿아도 생채기가 나는 고급차라고 이야기하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팔짝팔짝 뛰면서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수나미는 소리까지 내며 울고 마는데요. 그리고 신사는 반반씩 손해를 보자고 말하며 5,000원을 요구합니다. 수나미는 신사에게 빌었지만 소용없었고 신사는 5,000원을 가져올 때까지 자전거를 묶어두겠다고 말하며 자물쇠를 잠궈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수나미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악마의 속삭임처럼 은밀하고 감미롭게 자전거를 번쩍 들고 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나미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용기가 생겼고 자물쇠가 잠긴 자전거를 옆구리에 끼고 내달렸습니다. 도매상으로 돌아왔을 때 주인 영감님의 도둑놈 꼴이라는 소리가 수나미의 가슴에 가시처럼 걸립니다. 그리고 주인 영감님께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영감님은 기분이 좋을 때면 수나미에 대한 애정 표현으로 수나미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과 턱을 두둑한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나미도 그걸 좋아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은 영감님의 손이 싫었습니다. 수나미는 저녁 내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고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둑질을 했던 형의 모습과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짓을 하든지 그저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리고 수나미는 자전거를 들고 내달릴 때에 느끼던 쾌감은 무엇인지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결국 수나미는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줄 어른이 그리웠고 짐을 꾸려 시골로 내려갈 결심을 하며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전거 도둑은 주인공 수나미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단편소설은 짧지만 확실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신사 몰래 자전거를 들고 도망간 수나미의 행동에 대해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수나미가 자전거를 가져온 행동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부주의함, 그리고 능력이 없어도 돈을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수나미가 자전거를 가져온 행동이 비난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수나미의 자전거가 넘어진 건 우연한 사고이며 고급차의 빌딩을 가진 신사가 수나미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5, 6학년의 8월 프로그램과 함께 선정도서 한 권씩 살펴보았습니다. 여름방학의 끝을 향해 가는 8월, 아이들이 한층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